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트 림포마의 내시경 소견에 대하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토마의 내시경 소견은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발적, 미란, 궤양, 위축, 퇴색, 점막하 종양, 위암 유사한 형태 등 그야말로 내시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소견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가 매우 어렵고요. 분류 자체가 큰 임상적 의의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사용했던 분류는 얼서러티브, 디퓨즈 인필트러티브, 폴리포이드로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나누고 보면 얼서러티브가 가장 많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분류로 슈퍼피셜, 하이퍼트로픽 폴드, 얼서로 인필트러티브, 얼서로 펑게이팅으로 나누면 슈퍼피셜이 가장 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슈퍼피셜을 EGC2C-like, submucosal tumor type, multiple erosive type, cobblestone mucosa type, partial fold swelling type, discoloration type으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2011년 헬리코박터 학회지에 실린 종솔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A가 투시-like type, B가 submucosal tumor type, C가 multiple erosive type, D가 cobblestone mucosa type, E가 partial fold swelling type, F가 discoloration type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모양이 보일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척 답답해서요. 나름대로 제 스스로 분류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준행 분류라고 말씀해도 좋고 엔도투데이 분류라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가스트라이티스 타입, 멀티포칼 아트로피 타입, ulcerative type, polypoid SMT-like type, EGC-like type, others 이렇게 6가지로 나누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멀티너듈라 타입이 있었는데 그런 환자가 거의 없어서요. 지금은 멀티노듈라는 others에 넣고요. gastritis-like, multifocal atrophy, ulcerative, polypoid SMT-like, EGC-like, others와 같이 분류하여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gastritis-like type 말토마입니다. 위체부와 전정부에 2개의 병소가 있고 발적과 퇴색이 섞여 있으며 표면이 uneven합니다. 주변 점막과 경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위험이다 라고 표현하는 양상인데요. 가스트라이티스-like 말토마의 예였습니다. 아주 지저분하진 않지만 발적과 퇴색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이런 종류의 말토마 상당히 많습니다. 푼두스에 비교적 페인트해 보이는 가스트라이티스 라이크 말토마입니다. 위각의 표면이 언이분하고 국소적인 심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처럼 보이고 작은 이로전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조직검사에서는 말트 림포마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45세 남성으로 10여 년 전 제균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다시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나왔고요.
디퓨즈 레드니스 보다는 스파티 레드니스가 현저하고 멀티플하게 약간 아트로피가 되어 보이는 이런 이상한 모양의 위염이었거든요. 조직검사에서는 말트 림포마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적과 퇴색과 아트로피가 섞여 있는 또 다른 증례이고 멀티포칼한 것이 말토마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왼쪽은 전형적인 말트 림포마의 가스트라이티스 라이크 타입 모습을 보이면서 우측 하이바디 푼두스 새들 에어리어 좌측 보시면 약간 노듈러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튜머 라이크 이렇게 섞여 있어서요. 한 가지 분리로 모든 소견을 설명하기 어려운 믹스드 타입도 꽤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멀티포칼 아트로피는요. 마치 과거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한 환자의 추적 내시경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말트 림포마 환자를 게스트라이티스 라이크 말트 림포마 환자를 제균 치료하고 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헬리코박터 양성인 상태에서 멀티포칼 아트로피로 보이는 타입도 적지 않습니다. 멀티포칼 아트로피 타입 말트 림포마입니다. 이게 딱 하나만 있다면 시그넷 리드셀 카시노마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소견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멀티포칼 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티포칼 하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하나 이렇게 보이면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와 구분이 어렵지만 조직검사로 확인됩니다. 얼서러티브 타입은 보다 명료한데요. 위각에 클로바 쉐입의 얼서가 있고 제균 치료 후 좋아졌던 얼서러티브 타입의 말토마 증례입니다. 좀 더 심해 보이는데요. 마치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와 비슷한 얼서로 약간 인필트레티브한 타입이었는데요. 말트 림포마였습니다. 주변 폴드가 두꺼워져 있는 점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말트 림포마 궤양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말트 림포마 궤양형으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다른 폴드에 약간 스웨일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티크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두꺼워져 있고 표면이 발적과 퇴색이 섞여 있는 그런 얼서러티브 말토마와 포칼 폴드 스웨일링이 섞여 있는 타입도 있었습니다. 얼서러티브 말토마 작은 얼서가 있지만 주변에 폴드가 두꺼워져 있다는 점을 잘 보시고요. 만약에 이 궤양형 부분이 없었으면 그냥 폴드 피크닝 타입 또는 폴리포이드 타입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분류가 그만큼 트리키합니다. 폴리포이드 SMT 라이크 증례입니다. 뚜렷하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소견 보이시죠? 이 환자는 제균 치료를 하였으나 용종이 없어지지 않아서 용종 절제술을 하였고요. 이후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습니다.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인데 뚜렷하게 올라와 있죠. 저는 폴리포이드로 분류하였습니다. 16개월 전 사진에서도 약간 소견이 있지만 그 사이에 사이즈가 커서 제법 프로트루디드 되어 있는 펑게이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약하지만 여하튼 푼두스의 폴리포이드 타입의 말트 림포마였고요. 주변 폴드가 연결되어 두꺼워져 있습니다. SMT-like SMT도 넓은 의미의 폴립 아닙니까? 폴리포이드 SMT-like 말트 림포마의 예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 환자이고요. 비교적 두꺼워져 있어서 과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반응할까? 의문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균 치료했더니 깨끗하게 좋아지셨습니다.
푼두스의 SMT 라이크 말토마를 가끔 보는데요. 진단이 참 어렵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몇 번 추적 검사 하다가 뒤늦게 진단된 예들이 있었던 기억입니다. 뮤코자 아트로피가 심한데요. 몇 개의 폴드가 모여서 두꺼워져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와 비슷한 만틀셀 림포마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만틀셀 림포마 아닐까라는 유관 임프레션을 가졌었는데요. 조직 검사는 말토마로 나왔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라디에이션 트리트먼트를 하였고 호전되었고요. 장기 추적 관찰에서 해당 부위 재발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증례가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던 만틀셀 림포마 증례입니다. 만틀셀 림포마는 아주 어그레시브하진 않지만 중간 정도의 어그레시브니스를 가지고 있는 림포마이고요. 처음 진단 시 시스테믹 디지즈인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는 스토막, 콜론 등의 다장기 침윤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리학적 특징은 사이클린 D1 포지티브라는 점이고요. 내시경 소견에서 위 체부 대만에 여러 폴드가 두꺼워져 있어서 모아져 있다. 마치 명란젓처럼 생겼다라고 제가 임프레션을 가졌었는데요. 만틀셀 림포마였습니다. 사실 말트 림포마와 만틀셀 림포마는 병리 선생님들도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말트 림포마 소견이 아니라면 사이클린 D1 검사를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시 라이크는 주로 2C 라이크가 많습니다. 폴드가 모여있고 폴드 중앙에 모여있는 폴드 중앙에 이레귤러하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타입이었고요. 말토마였습니다. 전형적인 위암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이런 환자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프레션은 EGC로 붙습니다. 그러나 EGC와 말토마는 조직 소견이 상당히 다르므로 조직 검사로는 쉽게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유사한 증례이고요. 유사한 증례입니다. 기타 증례로 제가 멀티노듈라 말토마를 분류에 넣었다가 뺐다고 했던 환자가 이 환자인데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이후에도 반응이 없었던 환자인데 딱 한 증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증례를 가지고 분류라고 할 수 없어서 뺐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복잡한 모양의 말토마가 있습니다. 일부는 위험 같고 일부는 약간 궤양 같기도 하고 뭐 주름도 좀 두꺼워져 있는 듯하고 이렇게 한 환자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아덜스에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트 림포마의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리는 강의였습니다만 조직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서양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검사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1년 거트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10개 이상을 하고 마크로스코피칼리 노말 무코자에 대해서도 마구마구 조직 검사를 해서 매핑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트 림포마의 좋은 예후를 생각하고 매핑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서양 스타일의 조직 검사는 한마디로 too much 하셔도 좋습니다. 서양 스타일대로 하셔도 좋은데요. 피바다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니까요. 절대로 그런 방식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테 배우는 우리 펠로우들에게는 병소가 보이면 병소당 2개 혹은 3개
또 병소가 너무 많으면 대표적인 병소 한 두세 개에서 두 개나 세 개씩 조직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정부 대만에서 한 개, 위체중부 대만에서 한 개를 해서 스페셜 스테이닝, 짐자 스테이닝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소위 엔도투데이 스타일입니다. 사실 제가 엔도투데이 스타일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어느 책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제가 괜히 엔더투데이 스타일로 이름을 붙인 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말트 림포마는 최소한 80%에서 컴플리트 레미션이 오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3에서 6개월 후에 검사를 하였을 때 이미 좋아진 분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호전되면 화이트 아트로픽 스카로 남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